코스피와 코스닥이 7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외국인은 7거래일째 매도를 나타냈지만 매도 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장에서 1.5% 넘게 상승하면서 510선을 다시 한번 탈환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강보합권, 일본 니케이 지수도 2%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크게 오른 날이었는데요. 오늘장 정리해보고 또 내일장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내일장 대장주에서 그 해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일장 대장주 함께 해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박근호 전문가님, 골든테이블 투자의 이정민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장 대장주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전화 02-3153-2611번과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화요일 내일장 대장주 본격적인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공방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박근호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 반등이 나오는데요. 네네. 자, 오늘 코스닥 반등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 좀 화끈한 반등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말서부터 이번 주 어제죠, 월요일까지 이제 빠졌던 거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큰 감흥이 없는 좀 반등이었었어요. 전반적으로 강보합권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중소형주 약세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사실 그런데 근데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월요일까지 어떤 특별한 이슈 없이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이거 복합적으로 돼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3분기 실적과 이제 특별 CJ ENM이죠. 개별주들에서 이제 악재가 겹치면서 이제 지수에 좀 악영향을 좀 미쳤었는데, 자, 자료 화면을 좀 두 개 준비를 했는데 하나 좀 보여주시죠. 일단 실질적으로 현재 중소형주 펀드 환매 때문에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화면 보시면은 밑에 쪽에 이제 바 그래프가 있고 위쪽에 이제 실선으로 검은색이 이제 두꺼운 선이 있을 겁니다. 저 두꺼운 선은 어떤 거냐면 이제 중소형주 펀드의 어떤 그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인데,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본다라 그러면 이제 펀드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두 개 다 매도라는 뜻인데 시장에서 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자, 일단은 어떤 펀드 환매 때문에 중소형주를 약세다라고 그랬을 때 이제 펀드 내에서 어떤 그 중소형주들 다시 담을 수 있는 현금들이 있어야지만 이제 중소형주들 강세가 좀 다시 한번 실현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자, 지금 보시면은 조금 펀드 내에서의 어떤 그 현금 여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소형주 펀드 내에서 그 현금 비중이 거의 최저치, 역사적인 최저치에 가까운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기관 쪽에서 코스닥 쪽의 매수를 기대하기에는 좀 약간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잡아드린다라고 하면 코스닥 내에서 이제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종목군들이겠죠. 지난주 말서부터 이번 주 초까지 조금 약간 충격은 좀 있었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종목을 몇 개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이제 올라가서 어떤 추가 탄력, 추가 상승을 바라보는 종목군들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시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잡고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시장 대비해서 수익보다는 일단 리스크 관리 측면이 좀 되는 그런 종목군을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민 대표님도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코스피가 이번 주 탄력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옵션 만기는 이제 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앞두고서 좀 조정이 좀 하락 압력이 좀 강했었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첫 양봉을 세워주면서 좀 지지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목요일 기점으로 해서는 시장이 다시 한번 수급이 돌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모멘텀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좀, 호재들을 좀 갖다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다행인 것은 일단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3분기 GDP가 좋게 나왔고 10월 고용지표도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좋게 나온 것은 경제지표 호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명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어떤 면에서 좀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22는 유럽 쪽은 일단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단행을 하면서 거의 제로 금리 상태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아직까지 유럽은 경기 부양을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이죠. 오늘 이제 중국 3중전회가 이제 끝납니다. 폐막을 하는데, 뭐, 내부적으로는 내수 부양 촉진이 주 핵심이고, 뭐, 정치 개혁을 뭐, 혁신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3중전회를 앞두고서 긴축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3중전회에서 내년도 예상 GDP 성장률을 상향하면은 긴축을 단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하향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긴축보다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라고 의견이 모아졌는데, 다행인 것은 중국 3중전회에서 내년도 GDP 성장률을 하향으로 좀 전망을 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긴축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경기 성장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겠다는 거고, 그 성장 포커스를 내수 시장에다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권에 좀 둬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4일에 지금 옐런, 연준의 지금 벤 버냉키 차기 의장으로 옐런 의장이 이제 선임이 될 텐데, 청문회가 열립니다. 근데 14일날 청문회 때 분명히 양적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옐런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또 급격하게 또 변화를 이룰 것인데, 시장에서 관측되는 부분은, 그래도 옐런이 통화정책에서 양적 완화 축소보다는 양적 완화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그 비둘기파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양적 완화 축소는 단행되지 않고 좀 더 시장의 랠리를 좀 기대하지 않을까. 저는 요렇게. 그래서 지금 옵션 만기 지나고 나면 좀 좋은 호재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좀 움직임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내수주에 대한 관심과 또 목요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긍정적인 수급을 기대해볼 만하다. 이정민 대표님께서 이렇게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소개되는 대장주 종목에서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종목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률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말 그대로 내일장에서 장대 양봉을 그릴 수 있는 종목, 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먼저 오늘 출연하신 두 전문가들의 대장주 종목을 확인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수범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 편입 종목으로 포스코를 내주셨는데요. 매수가 미도달로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양준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플랜티넷 수익률 좋습니다. 7.4% 수익 내고 있고요. 오늘 편입한 코덱스 인버스는 소폭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박근호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3호 개발이 6.7%의 수익률을 내주고 있고요. SAMT는 1% 정도 손실 구간입니다. 이경락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이지바이오 오늘장에서 5% 상승하면서 단번에 수익률을 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정민 대표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코롱생명과학이 소폭의 손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송상욱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3위각기는 매수가 미도달로 매수하지 못했고요. 포스코 ICT는 5%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5.1%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종민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에스코넥은 수익률이 2% 보고 있습니다. 조인희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MDS테크가 1.7% 정도의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AS 받아볼 텐데요. 박근호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3호 개발이 5% 상승하면서 단번에 수익률을 6.7%로 끌어올렸는데요. AS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뭐 지난 시간에 종목적인 내용은 기업적인 내용 다 설명드렸기 네. 때문에 이제 어떤 가격적인 흐름 좀 짚어볼 텐데, 사실 추천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좀 급등이 나왔었죠. 급등하고 나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 보면서 어떤 가격적인 좀 흐름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지난주 이 시간이죠.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들의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우측 상단에 보이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최근에 약 이틀 동안에 좀 약간 주춤하긴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특정 창구로 매수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의 종목으로 지정까지 된 종목이죠. 물론 왜 사는지는 이제 사무개발에 대한
어떤 메리트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일단은 어떤 가격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린다라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오늘도 매수를 해도 되는, 접근해도 되는 그런 자리였었죠. 일단 5일선 밑에서 시작해서 5일선 위쪽으로 좀 상단을 돌파를 해서 끝내는 흐름. 우리가 흔히 이런 흐름들을 이제 N자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승 후에 이틀 정도의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준 다음에 다시 한번 흐름이 빼주는. 자, 오늘 조금 거래량이 우측 하단을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 더 터졌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시장 대비해서 좀 안정적인 흐름 좀 보여줬었고, 오늘 뭐 3호 개발이 올랐는지 아니면 시장 때문에 3호 개발이 어떤 분위기만 타서 어떤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지는 내일 어떤 시장이 결정해 주겠죠. 3호 개발 상당히 좀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월봉 상황만 잠깐 본다라고 그러면 가격적으로 정말 높지 않은 상황이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년 정도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4년이죠. 실제적으로 4년 정도 횡보하다가 최근에 거래량 조금 늘어나는 흐름 보이면서 어떤 다시 한번 좀 정배열을 이격을 벌리는 흐름, 이제 조금 출발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호 개발 내일장에서 한번 탄력 움직임을 확인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이정민 대표님의 코롱생명과학, 그래도 오늘장에서 상승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네, 코롱생명과학이 편입된 지 좀 됐는데, 좀 움직임이 계속 박스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 뭐 어차피 포트 종목이 5개인데, 5개 중에 한 종목 정도는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자, 코롱생명과학, 이번 주까지 이제 쉬게 되면 한 2주가량 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이니까 이번 주 해서 다음 주 주초반까지 한번 기다려 볼 거예요. 그래서 코롱생명과학이 여기서 일단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서지 않는다라면 좀 종목 교체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패턴상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한번 좀 기다려 보고 싶은 제안을 드리겠고요. 코롱생명과학 저는 다음 주 늦어도 주 후반부에서는 조금 시세를 좀 분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롱생명과학 좀 기다려보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자는 이렇게 코멘트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박근호 전문가님의 오늘장 들고 나오신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근호 전문가님의 대장주 종목은 첫 번째, 한국내화입니다. 올 9월에 현대제철 3고를 완공에 따른 수주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ISC입니다. 삼성전자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장에서 상승세 보인 종목입니다. 네, 박근호 전문가님 먼저 한국내화에 대한 코멘트 들어볼게요. 자, 한국내화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어떤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종목군들을 접근하기보다는 바닥을 확실히 잡고 실적적인 어떤 바탕이 되면서 저평가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찾으려고는 굉장히 많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어떤 뭐 기관들의 매도 때문에 종목군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 최근에 기관들의 러브콜을 그나마 좀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한국내화입니다. 한국내화가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 이름 자체 내에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와 있죠. 내화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내화라는 건 이제 열에 견딜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그런 어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현대제철을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셨었는데, 현대제철과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 한국내화인데, 현대제철이 9월 달에 제3고로를 완성을 시켰죠. 이제 고로, 전기로, 이런 이제 로라는 것은 어떤 철광석이나 어떤 쇠를 이제 집어넣어서 쇳물을 만드는 그런 이제 그걸 고로나 전기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쪽에 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쇠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한국내화에서 만드는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도자기를 구울 때 그 화덕에다가 넣고 도자기를 굽는데, 그런 화덕 자체를 이제 불에 견딜 수 있는 그 부분을 내화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것을 생산하는 게 이제 한국내화인데, 최근에 한국내화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제철뿐만이 아니라 이제 CFBC 보일러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은 모멘텀을 나타내고 있죠. 이전에 이제 PC 보일러 부분에서 이제 좀 약간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차지를 하고, 이 내화 제품은 한번 설치를 하면 그게 이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한마디로 소모품이라는 점이 이 한국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뭐 겨울이나 여름 되면은 이제 블랙아웃이나 하면서 이제
발전소를 많이 더 지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여름이었죠. 이제 발전소 이제 동해나 삼척 쪽에 많이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슈가 된 적도 있었었는데 그런 발전소들에 이제 필요한 게 보일러란 말이죠. 그런 보일러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내화 제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내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 잠깐 볼까요? 이제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고 최근에 한국내화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은 하방 경직성만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가격적으로 봤을 때 3,300원에서 3,400원 정도 근처만 오면 이제 무조건 매수를 하면 한 5% 10% 정도의 수익을 내주는 종목으로 이제 유명한데, 자, 최근에 흐름 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크게 아직까지는 매수에 진입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기관들의 러브콜을 조금 받고 있는, 오늘 좀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만 시장 영향을 보고 있고요. 기관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진입을 한다,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이제 가격적으로 충분히 목표 가격 제시해드리는 4,500원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색깔은 외국인들이 정하고 종목의 색깔은 기관이 정한다라고 전제해서 말씀드린다라고 그러면 최근에 그나마 어떤 시가총액이 크지는 않지만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한국내와 충분히 목표 가격 4,500원 도달 가능하다. 매수 가격은 3,610원 정도 드리고요. 손절매 가격은 200원 정도 다운된 가격에 3,4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내와 가격적인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ISC도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딱 짚어주셨네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을. 기관의 순매수뿐만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같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쌍끌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죠. 종목적인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종목인데, 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은 좀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시세 자체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매수를 했을 때 저는 뭐 하이닉스야 당연히 뭐 반도체 쪽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이번에 들어오는 매수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디지털 디바이스 쪽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이제 그 메모리 쪽을 보고 들어오는 어떤 매수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삼성전자와 인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뭐 반도체 칩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회사에 모두 어떤 IT의 모든 제품들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어떤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스트 소켓이라는 제품을 우리 ISC가 생산을 하고 있죠. 영업이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몇 안 되는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왔으면서 시세를 크게 주지도 않았으면서 굉장히 좀 저평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ISC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낯선 종목일 수도 있는데 코스닥 쪽이 어떤 IT 쪽을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종목을 안 거쳐갈 수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면은 사실 최근에는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더 강화가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길게 놓고 봐볼까요? 길게 놓고 봐보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2012년도죠. 작년 말서부터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 바로 ISC라는 종목입니다. ISC 여러분들 좀 낯선 종목이지만 거래량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거래량이 터졌을 때 조금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어떤 관심 정보에다 놓고 흐름만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ISC의 주봉 상황을 보면 이게 기술적 분석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주봉상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선을 몇 개를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 달에 선을 하나 그어놓고 올해 10월 달 중순에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운데가 이제 주봉상에서 역배열되어 있는 구간인데 정배열돼서 진행이 되던 주가가 정배열돼서 진행되는 주가가 역배열을 조금 짧게 끝냈죠.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길게 끝내진 길게 유지하진 않았는데 2달 정도 역배열 상황을 거치고 다시 정배열이 됐다. 정배열을 계속 이어져오던 종목이 역배열을 짧게 끝내고 다시 정배열을 마무리됐다라는 거는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상에서 기존 추세의 강화라고 이제 뭐 보통 흔히 얘기를 하죠. 이제 페일리어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쌍바닥 패턴은 페일리어 스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수급과 어떤 ISC의 업황,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실적 등을 봤을 때는 코스닥에서 어떤 떨어질 때마다 좀 주워 모아야 될 만한 몇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가격적인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매수 가격은 16,700원. 오늘 50원보다 약간 한 틱 정도 낮은 가격이죠. 목표 가격 19,000원 드리고요. 손절매 가격은 16,000원 딱 잘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부근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매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박근호 전문가님의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번엔 이정민 대표님의 대장주 종목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정민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녹스입니다.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우전엔 한단입니다. 포트 종목에서 제외했었던 종목인데요. 재편입하시면서 다시 한번 도전의 의지를 펼쳐주실 겁니다. 네, 먼저 이녹스에 대한 코멘트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녹스 제가 좀 과거에도 불기둥 종목을 한번 소개했었고 소개하면서도 대장주로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녹스를 좀 계속해서 관심을 두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태블릿 PC가 지금 시즌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태블릿 PC 업종 관련해서 지금 그나마 올해 4, 4분기에 IT 관련 섹터 중에 태블릿 PC 쪽에 그나마 성장률이 또 성장성이 4, 4분기에 있는 섹터가 바로 이 태블릿 PC 관련주.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녹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녹스 이제 3분기 매출액을 조금 실적 발표를 했어요.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5%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61%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분기 최대 실적이에요. 3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3분기 최대 실적 달성이 끝난 것이라면 아마 추세가 더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이녹스라는 게 4,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또다시 분기로 4, 4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어요. 실적 견인 이유를 살펴봤더니 FPCB 연성회로 기판이죠. 이쪽 소재 부분 이것을 이노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분을 이노셈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소재에서 지금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이 지금 태블릿 PC 관련해서 지금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태블릿 PC에는 디지타이저라는 압소버 필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디지타이저 압소버 필름을 지금 이녹스가 기술력이 인정받으면서 지금 사업체 다각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애플이라든지 각종 회사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또 태블릿 PC 자체를 왜 관심을 두셔야 되냐면 올해 드디어 노트북 출하량을 앞선 게 바로 태블릿 PC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을 쓸 바에야 태블릿 PC를 쓰겠다는 어떤 소비자의 선택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디지타이저 패널을 좀 자료화면이 있을 텐데 지금 자료화면 나오나요? 디지타이저 필름 소재를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패널 그러니까 터치 패널과 사이에 디지타이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디지타이저가 있어야만 우리 갤럭시 노트라든가 태블릿 PC 보면 펜을 쓰게 됩니다. 이 펜이 움직였을 때 디지타이저 안에 있는 센서가 그 펜을 인식하면서 그 화면이 구동이 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타이저 압소버 필름에 대해서 이녹스가 지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취지고요. 태블릿 PC 출하량은 전년 대비 142%가 지금 증가를 됐고, 이 시장 자체는 3년 연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연평균 28%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3년 누적으로 보면 140%의 성장. 그리고 중요한 건 올해가 전년 대비했을 때, 태블릿 PC 출하량이 142%가 증가됐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취지고, 태블릿 PC 면적은 또 더 넓습니다. 스마트폰보다 한 3.5배에서 5.5배가량 크기가 큰데요. 10.1인치라든가 12.2인치짜리 큰 대형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모니터 화면이 커지면 판가와 마진율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이녹스 역시나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 최근에 사실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조정만 안 보여줬더라면 이 이녹스 같은 스타일은 원래 신고가 경신하면서 N자를 뻗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코스닥이 워낙에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코스닥이 좀 물량이 대거 투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음봉이 아래쪽으로 눌림목이 좀 내려왔어요. 근데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오늘 첫 번째 양봉 캔들을 그려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는 확인이 되는 구간이고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좀 매수를 가담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를 기준해서 25,300원까지 매수를 좀 단행을 하시고 여기서는 무조건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물량 잡는 거는 저는 무조건 반대고요. 21선 전후 밴드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외에서 좀 물량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2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N자 파동으로 추세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N자 우표치를 따졌을 때 29,000원 선까지는 1차 목표가로 정하겠고요. 29,0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좀 꾸준히 한번 제가 목표가를 상향하고 이절가를 상향하면서 한번 추세적으로 한번 끌고 가 보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4,6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가 바로 요 이틀간에 터졌던 자리죠. 그래서 이 거래량 터졌던 캔들의 중단입니다. 24,600원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는 내일장에서 매수 시초가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말씀하시면서 25,300원까지 내일장에 대한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전엔 한단인데요. 그만큼 다시 재편입하는 것은 종목에 대한 확실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우전의 한단이 원래 대장주에 편입이 됐었다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손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손절을 당했음에도 지금 재편입을 하려는 이유는 최근에 코스닥 조정이 기업의 실적이 어떠하든 간에 무조건 코스닥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주가 조정이 나왔었죠. 그래서 기업 실적은 좋은데 어떤 시장 영향으로 빠졌던 섹터들은 지금이 매수 찬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기업 설명은 제가 전에도 드렸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지만 우전에 난다는 일단 갤럭시 S 차기 모델 있죠. S5 쪽에 지금 프리미엄으로 지금 탑재가 돼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방수 방진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어떤 침수가 됐을 때 그 기기를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프리미엄 기능이 탑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우전에 한다는 봐야 된다. 역시 이녹스와 마찬가지로 3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4, 4분기에도 지금 최대 실적을 달성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전에 한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저항권을 한번 살짝 돌파를 시도가 나왔다가 여기서 단번 저항권을 두들겨 맞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저항에서 한번 밀렸고요. 두 번째 저항에 다시 한번 밀렸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패턴이 완성되냐면 바로 삼각 수렴형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이 지지 하단선에서 역시 첫 양봉을 세워주면서 이 트렌드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이 차트상의 의지가 엿보이는 자리라고 하겠고 여기서 조금 흔들기는 나오겠으나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10,000원권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역시 매수는 좀 급하게 따라붙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기준으로 했을 때요. 8,5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되신다라면 좀 목표가는 제가 1,700원까지 일단은 1,7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여기가 1차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1,7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제가 AS로 다시 한번 목표가를 상향한다던가 아니면 포트에 제외한다던가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짧게 한 8,500원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근호 전문가님의 한국내와 ISC, 이정민 대표님의 이녹스와 우전엔 한단을 포함한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던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가 준비한 불기둥 종목, 두 전문가의 종목을 확인하면서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이 더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을 보일 수 있을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불기둥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근호 전문가님의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어제 급락하고 오늘 급등했던 종목이죠. 오늘 외국계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민 대표님의 종목은 코텍입니다. 4분기 카지노용 모니터 매출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죠. 네, 먼저 박근호 전문가님 파트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종목을 정식 포트에 편입을 안 한 이유는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 1조 훨씬 넘었던 시가총액을 유지했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9천억 약간 넘고 있죠. 시장 상황상 일단 이 파트론의 어떤 큰 흐름을 만들어냈던 건 이제 외국인 투자자였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하면서 파트론의 시가총액을 굉장히 많이 높여놨을 때 기관들은 그 전부터 계속 팔면서 파트론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기관들 매도가 좀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기관들 매도와 최근에 조금 약간 꿈틀꿈틀하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좀 급등도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한 두세 달 정도 하신 분들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손안에 갖고 있는 핸드폰에는 파트론의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모터라든가 모듈이라든가 안테나라든가 굉장히 많은 어떤 코스닥 회사들 보면 이제 모터만 만드는 회사들, 진동 모터죠. 그 다음에 안테나만 만드는 회사들, 모듈만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왜 파트론의 이 기업이 시가총액 1조 원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어떤 시가총액 기록했냐 하면 굉장히 영업이익도 높게 만들지만 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파트론 이제 단기적인 흐름만 보는 어떤 그 순서기 때문에 잠깐 수급을 굉장히 좀 봐야 될 텐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이 파트론에서 주목했던 거는 수급 바닥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한번 언급이 됐을 텐데 주가도 바닥에 있지만 수급이 바닥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팔 물량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도 이제 조금씩 거의 잦아드는 흐름이고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외국 기관들의 흐름이 가장 최근의 장에서는 중요할 텐데 외국인들이 아무리 사들여도 기관이 이제 펀드 환매라는 이유로 어떤 핑계를 대서 매도가 나온다라고 그러면은 이 파트너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그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본다라고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기관의 수급도 약하지만 조금씩 좀 간헐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고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바닥 패턴이라 보통 얘기를 하죠. 10월 말에 저점 한번 잡았고 이제 이 종목 자체 흐름이라기보다 이제 시장의 흐름과 연동됐다라고 봐야 될 텐데 지난주서부터 어제까지죠 흐름이 좀 악화됐다고 오늘 다시 한번 세게 흐름이 나오는 흐름 거래 대금이 100억 원이 훨씬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보다는 저는 내일장에서 한 5% 정도 한번 좀 오늘장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종가로 잡도록 할게요. 16,800원 목표 가격은 17,500원 정도 드리고요. 손절매 가격은 오늘 매수가 기준으로 한 3% 내에서 하락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파트론에 대한 이정민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한데 오늘장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그 제조사 중에 사실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는 회사는 몇 안 됩니다. 그중에 하나 파트론이고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부품 섹터 하면은 파트론이 또 첫 번째로 생각이 날 정도로 대장주죠. 근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 고가형에서 이제 중저가형으로 이제 많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추세였는데, 그러니까 생산량이에요. 왜냐하면 중저가형에 대한 어떤 시장 파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가형에 대한 파이는 이미 시장의 파이가 좀 막혀 있다라고 나오는 것이 시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고가형이 잘 나가든 중저가형이 잘 나가든 모든 시장에 다 포함이 되는 부품을 만들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프리미엄 시장에 좀 나가고 있는 부분이 아까 제가 방수 방진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이제는 이제 지문 인식으로 그 스마트폰을 이제 자기 지문 인식해야만 열릴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는데, 이 지문 인식 모듈도 파트론이 담당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좀 실적 견인을 좀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트론,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정민 대표님의 코멘트도 괜찮은 종목이다. 내일장에서 오늘장 같은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정민 대표님의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분 다 오늘장에서 상승한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다. 코텍인데요. 자세한 흐름 또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상승한 종목을 하셨던 건 최근에 코스닥이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단기 반등을 노리는 어쩌면 내일장 불기둥이라는 제목이 좀 부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봤고요. 역시 코텍은 그 3분기 실적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년 대비 매출액은 20%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3%가 증가가 됐습니다. 일단 신성장 동력으로 뭐 기존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뭘 하는 회사냐면 카지노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슬롯머신 모니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슬롯머신 모니터는 기존 사업이고요. 신규 성장으로 지금 붙고 있는 것이 전자칠판과 의료용 모니터 쪽입니다. 지금 카지노용 모니터는 세계 시장 50% 이상 마켓슈어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상위 베스트 5개 업체 중에 4개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용 모니터가 이제 연말 전후로 해서 신제품이 이제 탑재가 되는데 바로 22인치에서 크기가 23인치로 바뀌게 돼요. 여기에 대한 수주 증가 모멘텀이 내년부터 4, 4분기서부터 내년까지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자칠판 부분인데 이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 세계 1위 전자칠판 업체가 캐나다 업체입니다. 스마트 전자칠판이라고 해서 이 업체에 독점으로 지금 이 모니터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자칠판이 이용하게 될 수 있는, 쓰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의료용 모니터를 상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쓰일 곳이 너무나 많다.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속도대로 간다라면 초중고등학교의 칠판들이 다 전자칠판으로 바뀔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성장성과 모멘텀만 있다라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보다는 수출적으로 전자칠판에서 500억 넘는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좀 좋은 상승 추세 6월 달부터 찍어줬다가요. 8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하향 추세대를 그렸는데 이 추세대 저점만 오면은 주가가 리바운딩이 나옵니다. 하단선에서 아랫꼬리, 또 양봉, 또 여기서 반등 나오고요.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재차 여기서 반등이 눌림목 자리에서 오늘 첫 양봉 캔들이 터져서 나왔다는 점이에요. 자, 이러한 패턴들은 하락 중 반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기법이고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 중에 반등, 눌림목에서 반등 구간에서 매수 진입을 한다라면 이전 우회 상단 목표가까지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매수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15,000원이라고 제시를 해드리지만 어찌됐든 단기 트레이딩 매매 관점에 불기둥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3%든 4%든 수익이 나면 내일 매도하는 전략으로 기본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오늘 양봉 저가를 그렸던 13,600원짜리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텍 내일 수익이 난다면 바로 수익을 챙겨보자는 이정민 대표님 말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박근호 전문가님, 코텍 지금이 반등 자리라 볼 수 있을까요? 이 회사 사실 내일 하루만 올라가는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 내용을 사실 필요가 없죠. 네. 기술적인 분석만 보면 되는데, 저는 제가 코텍 저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던 종목인데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인데 내일 이제 한번 기술적 분석상에서 뛸 수 있는 자리는 합니다만은, 하나 좀 걸리는 게 이제 10월, 25일이죠. 10월 25일에 장대 양봉과 함께 대량 거래가 크게 한번 터진 날이 있는데 그 매물대만 내일 아침에 좀 돌파해 준다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한번 좀 어떤 그 아직은 하향 추세는 하향 추세에서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그날의 대량 거래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 막대 네. 그랬고요. 13만 주 넘는 매수가 들어오면 일단은 거래량이 크게 한번 잡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매집 세력이 13만 주가 빠져나갈 흔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장대 양봉이 터졌던 자리까지는 좀 리바운딩이 가능하다. 바로 이 자리인데요. 이날 외국인들이 한 13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 가격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다 거래량이 동반한다면 좋은 흐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코텍에 대한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일장 종목 여러분이 들고 계신 포트폴리오 고민 상담 해볼 시간이죠. 실시간 증문즉설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증문즉설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과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받고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가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강원랜드. 강원랜드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 알 수 있을까요? 매수가가 31,400원이고요. 31,400원이요. 33,400원. 33,400원에 비중은요? 비중은 20%요. 네. 시청자님 매수는 언제쯤 하셨나요? 한 5-6달 된 것 같아요. 한 6개월 전에 매수하셨고요. 예. 다른 대응은 안 하시고 그대로 들고 계셨던가요? 너무 손해가 많이 나서. 네. 조금 7,000원 넘어서 그때 조금씩 팔아서 물량을 남기고. 네. 3분의 1만 남았어요. 네, 그렇다면 혹시 지금 현금 비중을 알 수 있을까요? 현금 비중이요? 네. 한 30%? 네, 한 30% 정도.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이신가요? 그게 언제쯤 원금 회수가 되고 이익이 날지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연말에 주식 배당이 나온다는데. 네.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좀 알고 싶어요. 네, 또 이익 시점과 배당에 대한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끊으시고 계속해서 TV 시청 부탁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박근호 전문가님, 강원랜드 매수 33,400원의 비중 20%고 현금 네. 비중 30%. 배당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시네요. 배당이 이제 12월 결산 법인이죠. 네. 강원랜드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12월 결산 법인 한 3월 말이나 중순쯤에 이제 4월 초까지 이제 어떤 배당이 나게 될 텐데,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전의 배당 성향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해줄 겁니다. 근데 강원랜드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기업이 있을 때 안정적인 기업이 있고 이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안정성과 성장성을 두 개 다 갖고 있는 기업이 있단 말이죠.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건물을 몇 개를 더 짓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도박 인구가 정말로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성장하기는 좀 굉장히 좀 힘든 구조였었죠. 근데 그동안에 강원랜드의 어떤 주가에 발목을 잡았던 부분은 그 어떤 리더, 이제 사장이라 보통 표현은 강원랜드 사장이 계속 공석으로 있었고, 얼마 전에 또 안 좋은 일도 있었죠. 지금 이제 교체가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레저세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데, 도박과 마약과 게임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담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사회적으로 욕을 먹는 기업들을 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죠. 바로 강원랜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도 사회적으로 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만은 주주들 입장이 굉장히 좋은데, 자, 강원랜드 안정성을 갖춰놓은 기업이죠. 이 회사는 도저히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기업이죠. 정부 정책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근데 성장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최근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래 갖고 계셔서 증축을 했죠. 그 증축하는 거에 대한 실적을 3분기에 확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내년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예전에 강원랜드 하면은 어떤 그 성수기에만 어떤 영업이익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스키장이라든가 레저, 콘도까지 다 사업을 완성을 시켜놓은 포트폴리오를 완벽히 짜놨기 때문에, 글쎄 강원랜드 최근에 기관이 한 5달, 6달 이상 순매수를 보여주는 종목이 이 종목 말고 우리나라에서 과연 다른 종목이 하나라도 있나라고 할 정도로 기관 매수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죠. 저는 매도를 좀 약간 비중을 줄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저는 다시 채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표 가격은 물론 시간적인 측면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4만 원 정도까지는 강원랜드 충분히 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개월 동안 마음고생하신 종목인데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바로 내일서부터 잡아 나가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내일부터 분할 매수 관점을 주신 그렇죠. 거죠? 네. 시청자님께서는 내일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참고하셔서 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이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 알 수 있을까요? 예, 11,500원. 11,500원이요. 500원에 비중 35%요. 비중이 35%. 예, 지금 금액이 좀 많습니다. 한 네, 200 정도 마음고생 나왔고.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 손실을 못 하셨네요. 예, 이거를 빠져나오지를 못해갖고, 예, 손절을 놓쳐갖고요. 네. 지금 손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한 40%, 한 4%, 한 5% 정도가 되는데, 네.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은 손절을 하겠는데, 금액이 한 1억대라 돼갖고, 네. 할 수가 없어갖고, 네. 방법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매수하신 타이밍은 언제신가요?
6월 20일 날 한창 그 TV에 프로그램 거기에 미래나노텍에서 네. TV에 한번 나온다고 그럴 때 그 당시에 매수를 했습니다. 혹시 한 번에 다 담으셨나요? 예. 한 번에 담으셨고요. 지금 손실 구간 예. 중이시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주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이정민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전화 끊으시고 TV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비중이 많으신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좀 네. 많은 금액을 좀 보유를 하셨는데 손실이 좀 크게 나셨는데 네. 자, 방송 시간이 짧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 미래나노텍 시청자님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전화를 한번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리뷰를 해서 상담을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LCD용 광학필름 분야 세계 1위죠. 근데 이 부분은 다들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뭘 요구했냐면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미래나노텍에 대한 어떤 신규 성장 모멘텀이 지금 나왔죠. 바로 신소재예요. 고경도 필름을 지금 이제 만들어서 신소재를 만들어냈는데 이 고경도가 뭐냐면 소재 제품은 유리와 같습니다. 유리와 같은 모습이지만 강도는 잘 깨지지 않으면서 휘어지는 기능까지 탑재되는 것이 바로 고경도 필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원래 미래나노텍이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모바일 사업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모바일 사업 외에도 건축용 자재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쓸 곳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나노텍은 지금 소재 기업으로서 다시 한번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너무 우울하셔가지고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매수하신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11,500원이었습니까? 11,500원이었으면은 상당히 높은 폭이었는데 거의 한 요 정도 가격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시고 줄고 빠지기만 하는데 이러한 기업은 지금 월봉 패턴을 보셔야 돼요. 월봉이 지금 빠지기는 빠졌지만, 일봉상으로는 한없이 빠지는 것 같지만, 월봉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장기간의 어떤 상승 트렌드,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상승 이후에 한 1년에 가까운 장기 조정세를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이 기업이 요 쉬는 구간 동안에 설비 투자라든가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놨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기업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가격도 얼마 안 되시고 또 매수하신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이라면 그냥 시장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기업의 모멘텀은 살아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물려있는 가격폭이 너무나 큽니다. 이런 기업은 어쩔 수 없어요. 엉덩이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무섭게 전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지금 더 빠질까봐 겁도 나시겠지만 절대 이러한 기업은 월봉을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빠져봐야 저는 제 기준에서는 빠져봐야 한 6,000원 초반까지 빠지게 되면 다 빠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격도 저는 많이 빠졌고 이제부터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농사는 좀 망치셨지만 4, 4분기 내년 1분기 잘 버티셔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한번 파동이 다시 한번 미래나노텍에서 나올 겁니다.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고 손절가 없어요. 손절 절대 하지 마시고 목표가 그대로 저는 한 일단 9,000원 선까지 1차 목표가를 드릴 테니까 9,000원 선 도달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월봉으로 대응해보자. 조금 9,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중장기적인 관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진약품입니다. 1,760원. 이분 100% 담으셨는데 대응 방법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사실 한 종목을 100%를 네. 담는 거는 TV에서 뭐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은 네. 우리가 이제 어설픈 포트폴리오보다는 이제 괜찮은 시장에서는 인정을 받는 종목군을 저점에서 100% 담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뭐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거의 2년째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죠. 작년 대비 실적 굉장히 좀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가는 안 움직인다. 외국인과 매수세도 잠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느낌이고 자 그렇다라고 그러면 차트 잠깐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좀 잡아드릴 텐데 자, 영진약품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한 2년 동안에 저점만 계속 잡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 거의 2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좀 반등을 주고 있는 어떤 그 지지 라인에 도달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격권에서 영진약품을 더 어떤 매도를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지만
100% 담으셨기 때문에 어떤 매수 가격을 낮춰서 한마디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어떤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영진약품 시장에서 어떤 그 허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 그 종목의 주가가 안 움직인다라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향후에 일본 쪽과 많이 어떤 그 매출이 영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영진약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실적이 주가에 거의 미치지 못하는 영향을 안 주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좀 비중이 낮으시면 제가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100%시기 때문에 갖고 가시고 일단은 한번 계속적으로 반등을 주면은 한 2,000원 부근까지는 계속적으로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2,000원 왔을 때 조금 한 50% 정도 덜어놓고 영진약품 사실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뭐 망할 회사도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계속 갖고 가셔도 되는데 기왕 기다리신 거 갖고 계셔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진약품 우선 들고 가면서 2,000원대에서 50%의 수익을 실현해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문자 소개 못해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일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장 대장주 함께해 주신 분은 샘플러스 박근호 전문가님과 골든테이블 투자의 이정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대장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253-2611,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